예, 시사용어 브리핑 들어가 봅시다. 그림이 귀엽죠? 그림이 귀여운데 이제 미국하고 이쪽에 베트남 국기 여기 있습니다. 이제 밴부 디플로마시. 미국과 중국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베트남 외교 방식 이렇게 나와 있죠. 대남 외교라고 부르고요. 뭐 대나무라는 게 아시다시피 난대성 영도시 이상에서 겨울이 영도가 넘는다 잘하는 거긴 한데 베트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고 베트남은 약간 중립적 위치에서 이렇게 일 수 있는데 막상 이제 미중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덕택에 이제 베트남의 상승은 굉장히 올라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2016년 처음에 응우엔이 처음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대나무처럼 한쪽이 아기 때 우리나라에 이제 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나무 외교에 대해서 마침 이게 만약 선택을 적용당하거나 이렇게 됐으면 중국은 계속 이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베트남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중국에 있는 필요한 이제 자원들을 베트남 통해서 구매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또 베트남과 관계가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나무 외교를 통해서 베트남은 과거 이제 마치 그 영국과 프랑스의 충돌 속에서 태국이 이제 중립국을 지킴으로써 독립을 하듯이 현재 미중 간 갈등에서 이제 중립적 위치에서 외교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속닥속닥 개미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초전도체 주처럼 비슷하죠. 양자 컴퓨터 이제 또 떠오르는 게 맥신주였거든요. 이 맥신이라고 해서 이 금속에서 이제 어떤 2차원 신소재라고 해서 신소재 상품 이쪽이 이제 떠오르게 될 거다라고 뉴스가 막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 신소재에 대해서 이 대량 생산이 힘들고 이렇게 되지만 여기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 나왔다라고 퍼져가게 되면서 관련 주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2차 전지주는 이제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나타난 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 그 다음에 맥신, 그 다음에 로봇도 잠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로보틱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이슈가 되는 테마주들에서 급등락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묻지마 투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고요. 맥신이란 재료 자체가 이제 얼만큼 이제 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초전도체나 마찬가지로 이 자체의 어떤 원리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묻지마 투자라는 것들에 급등락을 하는 테마주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기업이 조용한 해고라고 해요. 재배치 평가 강화 간접적 해고라고 해서 이제 부서를 옮기게 된다든지 또는 본국 인상을 안 주고 승진계를 박탈한다든지 또는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업무를 했었을 때 여기서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조용한 해고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실적 선명이 언급 3배 이상 증가되는데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퇴사를 유도록 하는 건데 우리나라 또 인사 쪽이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직 비용 절감하고 공식 해고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니까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적기도 하고요. 더 높은 성과 내도록 해서 어떤 경쟁적 구조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고용시장이 냉각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란 사회가 지금 굉장히 이제 실업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어떤 고용시장이 화랑으로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이 조용한 해고가 이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첨단 기술 기업들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비용을 회수했지만 수익 감소 적자 누적 되다 보니까 계속 잘라내는 것도 있고 게임 산업 쪽도 굉장히 크게 좀 나타나고 있고 다른 테크 기업들도 지금 우리나라 조용한 해고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웨이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웨이버가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계약 조건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채권자가 이제 요건 적용, 잠시 이제 유예해서 조금 기간을 줄게. 이제 돈을 갚는 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권리 포기를 하고 이런 적용에 대해서 유예를 하겠다. 어떤 재산 처분을 하는 거나 여기서 잠시만 멈춰줄게 하는 거죠. 어떤 재무적 준수 사항이 안 됐었을 때 여기서 잠시만 이제 머물러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제 스포츠 쪽에서는 웨이버 공시가 뭐냐면 계약이 돼 있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웨이버를 공시를 하게 되면 다른 팀에서 데려갔을 때 어떤 조건 없이 데려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약정의 어떤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정의 유예를 주게 됨으로써 이것을 멈춰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단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해결될 때 홈플러스나 롯데케미칼 같은 데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 웨이버가 있으면 이제 재빨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족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나 어떤 이제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지금 한 남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죠. 여기 보시면 영화군요. 일본에 이제 매년 10만 명씩 사라지는 자발적 실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발적 실종이라는 게 실제로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갑자기 이제 일반적인 생계 활동은 계속해요. 근데 다른 사람과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리게 됨으로써 승계되는 것 중에 하나죠. 위조아츠라고 부르는데 가족이나 친구, 직장 모든 것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혼자 이렇게 가게 된 인간 증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버블 경제 당시 있었던 것 중에 갑자기 일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게 됨으로써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살과는 또 다른데 일종의 어떤 사회적 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고 전문업체가 등장해서 이런 것들을 마치 없던 것처럼 기록을 다 없애버리고 찾을 수 없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2000년대 초 같은 경우는 5천 명 정도가 이 저하츠가 있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없을까라고 한다면 제법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돈 버는 활동을 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네 알바나 기타 등등에서 은둔을 함으로써 어떤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남들의 눈에 따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으로 사라지고 실종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스스로가 이제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 실종이죠. 타인의 어떤 강제적인 힘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선택에서 이렇게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고 히키코모리로 보통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NGT, GMO 나와 있습니다. NGT 같은 경우는 기준 식명로 유전 편집 기술에서 재래식 종 과정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 지노믹 이제 테크닉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실제 이제 외부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문제가 없은 이제 유전자 변형은 조금 다른 거죠. 외부 유전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점이나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생산량은 높이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NGT 같은 경우는 기존 식물내 안에 유전자를 제조자 가일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M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영양 특성 강화나 어떤 내부에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GMO보다 NGT 쪽이 작물을 강화하게 되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전 세계 곡물 시장의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타깃책으로서 만든 게 NG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명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있고요. 뉴질랜드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지금 다 이제 호주도 여기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이 나라들이 모여갖고 나토 북대서양 조성기구에서 이제 아태 파트너국 해가지고 지금 모여서 만든 건데 AP4라고 부르죠. 아시아 패시픽 파트너스 4 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AP4에 모여서 지금 초대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태 국가들이 모였고 하나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중립적인 형태로서 미국이나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건데 실제로 이들은 이제 미국과 연관성이 더 크죠.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호주는 굉장히 놓치기 아까운 입장 중에 하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은 좀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저는 미국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별로 끊지 않게 되면서 약간 중립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우린 쪽이라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들이 함께 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AP4가 유명하게 됐습니다. 자, PC주의에서 나온 것, 정치적 올바름성에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워싱이라고 부르죠. 기존에 있는 이제 에이리얼도 이제 흑인 배우를 썼었고, 여기는 이제 팅커벨도 이제 흑인 배우 지금 쓰게 됐었고, 여기다 백설공주도 지금 이제 남미 저기 메스티소 이제 저걸 이제 쓰게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블랙워싱이라는 거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백인 주인공들이나 백인으로 이미지가 됐었던 것들 이걸 바꾸게 됐는데. 이게 디즈니 엄청난 매출 감소를 가져왔죠. 이 매출 감소나 정치적 올바름성에 대해서 디즈니가 정말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게 아니라 디즈니 정말 완벽한 자본주의과 이미지를 파는 그런 데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디즈니 플러스의 세력 매출 감소와 영화는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인공들을 전부 다 백인이었던 원 주인공으로 이제 바꾸면서 거기에 흡사한 라푼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꿔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캐스팅을 맡았던 이 담당자를 해고해버렸어요. 해고해버리고 이런 PC나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유색인종 유제 이런 만든 것들이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올바름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이 화이트워싱에 대한 상대적 견해 블랙워싱을 하게 되는데 화이트워싱은 모든 이 자기의 주요한 영웅이나 모든 중요한 주인공들을 백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있었습니다만
PC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뒷받치게 된 건데 이 디즈니가 이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고 전 세계 이제 사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OTT에 대해서 이걸 나가고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이거는 뭐 화살이 어디로 돌면 디즈니 이제 디즈니도 그대로 돌아갔죠. 그래서 디즈니 지금 가격이 막 입장권이 30만 원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아쉽습니다. 이제 PC라는 정치의 올바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게 넘어감으로써 이들이 역차별을 만들게 됨으로써 큰 사태가 나타났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처음 본 비디오가 인어공주였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제일 이쁜, 제일 꿈의 어떤 이런 거였는데 그게 깨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어른이니까 이게 받아들여가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 꿈이잖아요. 그냥 이게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티어 UCH 터치 교사단 지금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나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 성장을 이끄는 교사 그룹에 대해서 하고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집중 지원 통해서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임용 쪽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 가가지고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쪽이나 이거에서 하게 되는데 Teachers Upgrade Class with High-Tech 해가지고 점점씩 이걸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 과정에 바뀐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도 이런 테크놀로지나 AI나 기타 융합적 기술을 통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대상교원 연수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선도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AI부터 시작해서 코딩이나 기타 이걸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죠. 미래 기술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이걸 교육하고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 양성한다는 건 좋은 쪽입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리노 지금 나와 있죠. 이름뿐인 경기 침체. 실제로 미국은 침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심적인 빅테크 실적에다 금리 높아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성장도 잘 안 했고 실업률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 나타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IMF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로는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 국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2020년 들어서 미국의 주가도 20% 오르고 나스닥도 지금 거의 뭐 40% 안팎까지 상승하게 되는 걸 보자면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잡힌다라는 것을 보냐면 실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것이 미국 경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리노라는 표현, 경기 침체 이름뿐이다, 명목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stop the year is 그리고 stop the toxic air lie. 그러니까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는 거짓말이 이제 멈춰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PC에 대한 저항처럼 이렇게 된 거기도 합니다만 환경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린래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백래시처럼 이들이 어떻게 하고 사회운동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에 의해서 거꾸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녹색 정책, 그린 이제 이펙트, 이제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그린래시 정당들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영국에서도 이제 스낵 총리가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돌아가게 된 것도 이런 그린래시의 일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자연 장면이 아니라 결국 이제 자본이나 모든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이제 기업자가 외부 자원 유치나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소규모 자본을 통해서 회사를 직접 창업하고 운영하는 건데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이 김부츠 고립근처럼 이렇게 된다. 한번 시작되면 1년의 과정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만 이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것은 지원 없이 스스로가 창업해서 올라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입김이나 이런 것도 없지만 한편으로 낮은 비용이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부트스트래핑을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신조어로서 지금 등장하는 쪽이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애기에다 얼굴 붙여놓은 사람들이 전부 2세들이에요. 2세나 3세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게 네포베이비들의 특징, 네포티즘, 신적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금수저. 어떻게 네포베이비는 미국에서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노력, 재능 이런 건 없는데 부모들이 워낙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이라 보니까 세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들이 뭐 적당히 사용하고 적당히 뭐 한 것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미국의 청년 세대들이 이런 금수저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이들이 엄청난 특권들이고 쉽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들의 인기에 대해서 2세들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게 맞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노출, 이 사람은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흥미를 갖고 봤다면 지금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 NIC 144라고 했는데 이게 뉴욕시티로 그 144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어떤 AI 자동화 프로그램 이렇게 했을 때 채용 결정할 때 이쪽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제약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AI가 학습 과정에서 편향성을 배우게 되게 되면 채용 결정할 때 일정한 지역 사람의 일정한 인종들이나 특정 소수 집단의 불리한 평가, 특히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걸 일종의 왕따 효과, 분리 효과, 분리 이펙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AI가 면접을 보게 되면 가장 중립적으로 보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AI가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고, 특히 여성들과 남성들에 대해서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법안, 이거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3D 로케이션에 대한 얘기죠. 데이터가 있는데 원래는 로직으로 있죠. 전통적인 컴퓨팅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스페셜 컴퓨팅, 공간 컴퓨팅에 통해서 3D 로케이션을 만든다. 공간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디지털 세계가 융합 세계가 현실되는데, 이게 현실화돼서 컴퓨팅 환경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시스템 기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얘기죠. 이 VR 기기나 이제 물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 공간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고, 여러분도 전부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했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등장하게 되면서 나왔던 것 중에 되게 비용이 엄청나죠. 예. 자, 후방연쇄 효과 있습니다. 후방연쇄 효과 같은 경우는 산업 발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여기다 중간 투입제 이제 생산하는 쪽에 이쪽에 전부 낙수가 들어가는 효과 중에 하나죠. 다른 산업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예를 자동차 산업이 등장하게 되면 자동차 산업에 들어간 중간 투입제를 생산하는 한꺼번에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 후방연쇄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지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 경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전자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완제품을 만들라기보다는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게 많은데, 또 한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실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쪽을 더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있는 전자 부품들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도 하게 되는데, 결국 둘 다 같이 발전시키는 게 좋겠죠. 후방연산 효과라는 것은 어떤 생산물의 최종 수익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그 안에는 중간 투입제 생산하는 것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책이에요. 슈퍼에이지 이펙트인데, 바로 인구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이 이제 슈퍼에이지가 되고 있다. MZ와는 다른 것들이죠. 결국 이 노인 인구가 청년 세대를 증가하다 보니까 이 슈퍼에이지가 그만큼 이제 MZ세대 이상으로 갇힌 존재로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 새로운 소비 계층이 되고, 뭐 임영웅에 대한 열풍도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자식들에 투여하는 거나 이런 거 있고, 제 아들도 뭐 자기 할아버지 오면은 없던 물건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소비력이 대단한 거죠. 이제 그분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보통 자기의 투자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슈퍼에이지 세대에 대한 다른 어떤 커스터머 CS가 맞춰지는 어떤 산업들이 마구 등장하겠다라는 것들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사상식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미국 정부 재정전략 주관으로 감세를 통해 세출을 줄인다.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줄여갖고 세출을 줄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게 그 야수 굶기기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야수 굶기가 아니라 야수 굶기기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산화야수를 함정에 빠뜨린 다음에 이제 굶기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이 세출줄이 스스로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거나 어떤 공포심을 발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낮춰지게 된다라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야수 굶기기입니다. 저희 뭐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방금 몇 미터 이내의 도로로 지정되는가 해서 이제 기초적인 지식에 해당하게 되고요. 실제 이 간격에 대해서 100m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넓고요. 300m까지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500m까지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500m는 없죠. 그래서 300m가 정확한 기준이다. 출입문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득점왕이라고 했죠. 예, 음바페죠.
근데 음바페가 실제로 지금 조금 죽을 쓰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이제 이강인이 이제 월드컵에 금메달 딴 거에서 이제 SNS에 댓글 달아갖고 유명한 것 중에 킬리안 음바페에 대한 얘기고, 실제 8골 넣어갖고 득점을 차지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실제 이제 최우 선수 받는 걸 리오넬 메시가 좋아야 됐습니다. 지루도 있네요. 예. 자, 4번. 다음 중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소속된 국가가 아닌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국가에 대해서 들어가게 됐었을 때 이 OECD에 들어간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다 있는데 여기 빠지는 국가 싱가포르에 대한 이야기 아직까지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이거 OECD 가입, 이제 YS죠. YS에 스스로의 업적이 집어넣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처음에 90년 들어갔는데 바로 IMF 터지면서 이제 허울존 개설과 됐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도 가입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08년 세계경제 예견의 닥터 둠이란 거 경제학자. 그래서 계속 이제 세계경제를 하게 되면 뉴욕대 루비니 교수라고 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죠. 느릴 루비니 교수에 대한 얘기. 제롤펌 뭐 경제의준이 2장 이런 제니 옐런 지금 총재랑 벤 버닝키 FLB 다 나와 있네요. 유명한 사람들 그죠? 이제 교수에 대한 거 닥터 둠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조선시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조정의 언론, 기관은 해가지고 3사라는 데가 있었고, 사원부, 사관원, 이제 홍문관 이렇게 있었죠.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여기서 승정원은 비서고요. 이 사관원이 간언입니다. 그래서 이 간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픈 말이면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는 것 중에, 전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관원이고요. 사원부의 역할은 이제 어떤 비리나 이제 왕실의 어떤 내부의 비리를 감찰하는 이제 내부 감사원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 하얀석이라고 불리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됐었고, 바로 리튬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보이긴 합니다. 2차 전지의 수요일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었고, 이 리튬 학교가 2차 전지의 사활을 거는 가장 중요하게 된 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8번. 유럽연합, 미국의 IRA 대동에 내놓은 법안의 명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이걸 받게 탄소중립 산업법 해가지고 나왔었고, 영국에서 주체가 돼서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발을 빼버리면서 되게 유명무실하게 됐었죠. 1번입니다. 자, 미국의 완전 검증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기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 검증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complete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 verified 지금 나와 있어. CV라는 개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핵화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어때요? declare를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검증했다. CVID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트럼프에서 FFBD를 꺼냈었죠. 그래서 이거고, 지금 이것은 현재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건 CVID입니다. 10번. 우리나라 성악가 김태환이 우승한 콩쿠르 이름. 정말 이제 우리나라 콩쿠르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알려지고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24년 6월 김태환 씨가 우승했던 거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여기에는 그게 우리나라 남성 성악가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 성악 부문 결선에 여러 명이 진출하게 됐었고 우승까지 가게 됐죠. 자, 11번. 3대 패션위가 열리는 도시가 아닌 것은, 뭐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만 여기 아닌가? 라고 할 텐데, 밀라노는 유명하죠. 밀라노 이제 예전에 그 파리도 되게 유명한데, 뉴욕이냐 런던이냐가 있는데, 뉴욕 패션쇼도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런던이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데, 런던까지 치면은 4대 패션위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중에 런던은 이 3위에 비해서는 약간 위치로 떨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제해양법 재판소라고 하게 되는데, 우선 법이 보이니까 러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보이고요. 러우 오브 씨 해가지고 LOS가 보이니까 이렇게 인터내셔널 지금 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국제해양법 재판소 ITLOS 골라주는 문제예요. 자, 스위스 해양도시의 매력 열린 경제표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참여하게 됨으로써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이 됩니다. WEF라고 부르죠. 다보스 포럼에 가서 이제 유럽인 경영 심포지엄 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만, 이제 전 세계 이제 정상들까지 다 참여해서 하게 되는 굉장히 큰 포럼으로 성장하게 됐죠.
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헌법상 의무다라고 했었으니까 청렴, 국익에서 너무 당연하죠. 품위유지라는 것은 의무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 이전에 이제 그 유시민 씨가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이제 발표를 할 때 이제 청바지 입고 하다가 거기서 품위유지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고 옷을 갈아입고 사과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건 의무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태도에 대해서 갖춰야 될 이제 포멀한 어떤 룰에 대한 이야기죠. 3번입니다. 15번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제 국보 이 미륵사지 석탑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도 알려있지만 이게 반으로 쪼개져 있어서 좀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실제 국보로 지정됨으로써 굉장히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익산에 있고 백제의 것이고 최대의 석탑 사이즈가 크지만 그 형태가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보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국보에 위치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제연합 기준으로 고령사회 구분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기준 말씀드렸는데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20%, 고령사회가 14%고 7%는 노령사회에 대한 기준이다 라고 표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사회를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가중앙은행이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 뭐 많이 다뤘죠. 0.5% 올라가는 0.75 가는 거랑 0.5는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 0.75 가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 1%가 울트라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볼 건 없고요. 알려진 것처럼 베이비 스텝 0.25 정도 해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반드시 알고 가야 될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18번 불법 해킹에 대항하는 선의 해커 유명하죠. 화이트 해킹이라고 부르고 화이트 해커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커들을 이제 모아놓고 교육을 통해서 국가에서 이제 기르는 것 중에 하나고 이 화이트 해커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실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사이버 테러 해킹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해커들을 잡게 됐었을 때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활동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화이트 해커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하는데 이게 적은 나라들이 쉽게 침공당하고 문제가 되고 이런 거 북한 같은 데가 유난히 그렇기도 하죠. 자, 19번 고려시대에 실시된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시과 제도 하게 되면 뭐 시험같이 보여지면 토지 제도에 대한 얘기죠. 경정정시과, 시정정시과가 있었고 왕별로 이제 나가게 됨으로써 이 전시과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양한 때 신진사대부 건의로 실시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전부터 이제 훨씬 더 됐던 것 중에 고려 경정 때부터 시작된 것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는 인품으로 막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분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뉘게 됐습니다. 간직과 직역이 토지, 땅에 대한 건데 엄밀하게는 토지라기보다는 토지에 대한 소작권이죠. 거기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수조권을 얻게 되는 거고 관등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절대 아닙니다. 관등별로 차등해서 나눠지고 첫 시기 지급 기준이 3차례 개정됐다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경정정시과에서 시정경시과 해갖고 변경이 됨으로써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2번 이제 바뀌게 됐었다라고 하는 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쉽지는 않았죠. 20번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만성적으로 퇴행하는 질환은 신경세포 도파민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도파민 분비가 안 됐을 때 약간의 어눌하고 말이 안 되게 되고 치매하고 비슷한 형태하고는 좀 다른데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이야기고 알츠하이머는 이제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죠.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네요. 20여 일정 시간까지 뉴스의 보도를 미루는 것을 뜻하는 미디어 용어는 그래서 실제 이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이걸 표현하면 안 되는데 상황 발생 시 이쪽에서 뭐 검찰이나 경찰청에서 이거 엠바고 풀린 거니까 해도 됩니다 라고 하고 표현하거든요. 엠바고는 뭐냐면 지금 상황시 뭐 인질이 잡혀 있거나 이런 거대한 뉴스가 있을 때 이게 알려져 버리게 되면 오히려 인질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국가적인 어떤 외교적 차원의 문제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한을 거는 것을 한시적으로 이제 알리는 것을 유보하는 것을 엠바고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엠바고를 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대한 이제 어떤 정보 제공 측에서 이제 해달라는 걸 지켜주게 되고 엠바고 풀렸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정보를 알리게 되는 거죠.
자, 한국은행의 기능이 아닌 것은 화폐를 시중에 발행하고 다시 환수한다. 환수하는 것은 이제 화폐가 이제 낡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갈게 될 때로 하고요. 통화량 조정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것도 한국인의 역할을 맡습니다. 외화 보유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한다. 그래서 외화 보유액을 적정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한국은행에서 하게 됨으로써 하게 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는 어디서? 금감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업무는 아니게 됩니다. 자, 23번. 무력과 엄격한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사상을 뜻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전제 정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력과 엄격한 법이죠. 이 기본적으로 이제 유교에서 얘기했던, 특히 맹자가 얘기했었던 게 왕조 정치, 왕이 가해기. 그래서 인과 의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됨으로써 한 정치인데, 이러한 룰을 깨트리게 될 경우, 소위 말하는 백성들에 대한 형사를 안 하게 될 경우는 이러한 왕이 가해를 깨트렸다. 그래서 패도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 패라는 단어 패류나라고 할 때 하는 거죠. 유리를 깨트린 것처럼 패도 정치가 바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란 존재들에 대해서 하게 되고, 패도 정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권 사상이 그때 있어요. 역성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 된 게 패도정치입니다. 23번. 네트워크의 무한치약적인 공표대적이 이뤄지는 보안경영. 그러니까 보안치약적이 없는데 급하게 지금 이렇게 나가게 된 거는 아직까지 치안적이 보완하고 있고 그 사이에 먼저 쳐들어서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시간 그 전에 들었다.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죠.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공격에 대해서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보안책이나 어떤 패치가 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한 상태의 공격을 하는 제로데이 공격입니다. 여기까지 시열 문제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2개월씩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 어떤 정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깊어진 거 느꼈을 겁니다. 볼 것들 많이 있고 정리 잘 하시고, 아직까지 시험 보는데 많이 남아있죠. 예. 상식 볼 때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기타 등등 통해서 한 번씩 찾아보는 습관들이 있으신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